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2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또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네요. 낮 사이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린 곳도 있겠고요. 자, 낮 기온도 2도에서 3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요. 정말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고 합니다. 막바지 안파 이번 금요일부터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번 주 좀 계획들, 스케줄 좀 일정 잡으실 분들 이 날씨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계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 본처,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그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을 현재 활용 중이죠. 쓰레기를 투입하면은 개당 10원씩의 현금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리포터 현장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돈의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2월 2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과 서곡 저수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산 농촌테마공원이 2025년까지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농촌테마공원 예정지의 총량과 지정물 조사 또 감정평가 등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75억 원을 들여서 판부면 서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백운산 농촌테마공원은 2020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원주시는 25년까지 소나무 숲 둘레길을 비롯해서 농촌 체험관으로 나눈 명품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내달부터 한반도 지형과 연계한 카르스트 지질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영월군은 국비와 지방비 약 29억 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질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서 올해부터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창군은 25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대관령면 횡길이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동계스포츠 과학센터의 신축과 첨단 장비 등을 구축하게 되며 빙상과 스키, 컬링 등 동계 종목 선수 약 3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과 의계 오대산 사고본, 원래의 자리는 오대산 월정사에 소재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의 그 환수운동 벌써 오래전부터 벌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 환지 본처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결의하는 이 결의안이 이 국회에서 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대선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 또 국회에서 추경하는 상정, 이 본회의에 또 이제 통과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오늘 다 이제 논의를 하고요. 네. 지역 관련 이슈, 좀 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 좀 이 부분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 환지 본처, 즉 제자리 찾기를 위한 이 국립현시관 설립 촉구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이 법안을, 이 결의안을 또 발의하셨고요. 이게 좀 어떤 취지로 마련된 내용인지 좀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한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네. 의궤는 여기서 있었던 저걸 전부 이제 그림으로 주요한 행사 같은 거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네. 이런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일제 강점기 때 저희가 뺏겼던 거고, 네. 그게 일본 이제 그 동경대학교에 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집요하게 요청을 한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반환돼서 현재 우리가 그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네. 이걸 언제 있던 곳으로 되돌려 달라. 어. 이런 것이 이제 한 11년 동안 집요하게 했다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뭐 사실 이제 한 군데만 모아놓으면은 이것이 훼손되면은 다시는 이제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국 여러 곳에 이제 산재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이런 그 보통 이제 실록이 있었죠? 5곳인데요. 5곳이요. 강화도,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그다음에 서울의 춘추관 이렇게 해서 5곳에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오대산 사고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대산 사고본이 이 국내에 다시 이제 반환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 2006년도에 그 제가 그 평창 지역에 국회의원 할 때 네. 그때 2006년도에 그 환수위원회 결정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반환을 받았습니다. 2011년 이제 딱. 예. 그러니까 이걸 예. 이제 저희도 아픈 역사인데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 때는 뺏겼는데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1965년도로 정부가 환수 불가 대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요하게 동경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기증 형식으로 서울대가 반환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정부가 한 건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월정사하고 예. 여기 그 주민들하고 이번에 조정래 작가님이나 수많은 분들이 좀 민간인과 불교계가 노력해서 사실 얻어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또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활동들하고 또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실 또 그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성공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네. 이 오대산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궁박물관이 현재 소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또 결론을 내린 거였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원래 있던 장소에 오대산에 해달라라고 하니까 네. 당시 유홍준 청장이 그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고궁박물관으로 가져갔어요. 네. 응? 그리고 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돌려주면은 다른 동네에 있는 문화재도 자꾸 다 돌려달라 그런다. 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달라라고 네. 다 이제 명분이 생긴다.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결국 사례가 된다는 게 하나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소리냐, 그게 원래 문화재는 있는 자리로 가는 거다. 네. 우리 원주만 하더라도 국보에 있는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모탑 이거 안 돌려주려고 계속 그러다 결국은 반환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분권운동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핑계를 댔냐면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다 강원도 갖다 놓으면 연구가 안 되냐, 응?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장소가 또 별로다. 그래서 또 국가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건물도 줬어요. 네. 응?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안 해준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한 70명 정도가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발의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침 이제 또 국민의힘도 함께 해가지고 이제 끝이 났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수장고 네. 이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을 이제 뭐 다른 탑과 달리 네. 정말 이제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또 그런 그 실록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걸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또 보관처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했었는데 이 네네.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좀 난색을 표하는 또 주요한 원인 중에 네. 하나였고요. 그 부분은 예. 이미 저 건물이 지어졌고요. 국가 예산으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대신 또 이번에 이제 국가가 이거는 국가의 재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시관을 저희가 기부하기로 했죠. 네네. 현재 오대산에 있는 설립되어 있는 이 전시관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이제 오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전시관이 당초 뭐 어떤 주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였습니까? 이 현재 오대산에 있는 전시관이. 원래 그 유홍전 청장 제가 그 동네 국회의원을 할 때 평창 국회의원을 할 때 네. 이거를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지어준 거예요. 문화재청 예산으로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예. 한번 돌려주면 다른 데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남긴다. 이래서 안 돌려준 거예요. 네. 현재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건물도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전시관의 소유주가 현재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그 월정사 소유의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땅하고 건물 모두를 이제 국가에 기부 체납하려고 하는 거죠. 예, 기부 체납을 이제는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이제는. 그럼 국립전시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국립 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결의안을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뭐 반환 촉구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이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을 좀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방안인 네.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걸 이제 또 이게 그 문화재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방온, 방습, 그다음에 도난의 우려 이런 게 좀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이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법안이 아니고요. 네. 법안은 이제 강제 규정인데 네, 결의안은 네. 결의를 하고 이제 권고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느 이거는 정도의 이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그 처음에는 계속 완강히 정부가 반대했죠. 네. 이제 투표 결과 214명 재석 중에 213명 직권 1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청장하고 네. 충분히 그 당시 문체위원장하고 다 그 사실상 정부하고 사실상 합의를 했고 국회에서 뭐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관도 이미 설립돼 있고 또 정부의 기부 체납하기로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네. 또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언제쯤이면은 정말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물도 다 잡고 이제 행정 절차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의 결심인데 저는 연내에 빨리 돌아오게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좀 점검도 해봐야 되겠네요. 현재 전시관이 어떤지.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 여기에서 연구 활동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순례길과 연계한 명상산업의 육성까지도 추진해야 한다. 네, 뭐 어떻게 좀 연계시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월정사에 보게 되면 명상센터가 한 250억 정도 들여서 잘 지어놨거든요. 네. 네, 뭐 그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인이 디지털이나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명상 인구가 6천만 명쯤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강원도 일대가 사찰이 많고 또 카톨릭도 이런 피정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월정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순례길, 그다음에 명상센터를 산업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관광과 명상이 더불어 생기게 되면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 뭐 추가 좀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원주 같은 경우 이제 법천사지에 우리가 지광국사 현모탑도 이제 곧 이러한 결국 비슷한 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네. 이 법천사지도 제가 보니까 거돈사지나 법천사지나 흥법사지나 굉장히 위치가 좋더라고요. 이제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문화분권운동 차원에서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부하고 좀 상의를 해봤는데 이 저녁 때 미디어 아트를 겸해서 밤에 공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이 파사드라고 그러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국가 예산을 받을까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력이 또 가시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대선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뭐 지방선거도 네. 앞두고 있고 우리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참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좋아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스테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주시가 쓰레기로 재테크를 하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쓰레기통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현금으로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원주 전역에서 6군데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인공지능 재활용 로봇 이 뇌프론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로봇 기능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넷프로는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원주 주요 장소에 설치된 재활용 회수 로봇 넷프로는 쓰레기를 버리면 캔과 투명 페트병 개당 10원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원 재활용을 하는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 넷프론이라는 자판기처럼 생긴 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에 캔과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됩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에 투입구에 넣고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1인당 하루 100개까지 투입이 가능하고 한 개당 10점씩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슈퍼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슈퍼빈 앱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본인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생활자원과 최성민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준다면 그냥 버릴 수 있을까요? 원주시에서는 캔과 투명 페트병을 개당 10원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자원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세요. 아직 설치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 반응이 좋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하신 분은 없을 정도로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 6월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캔과 투명 페트병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넷프론에 넣어보세요. 차곡차곡 모아서 재활용도 하고 돈도 버는 스테크 하시면서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넷프론 원주 전역에 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 반응도 궁금하군요. 네, 넷프로는 시청 야외 공연장 옆 화장실에 한 대가 설치돼 있고요. 댄싱 공연장, 젊음의 광장 매점에 2대, 행구동 수변공원 기후변화 홍보관에 2대, 시립중앙도서관 안 분리수거장에 1대, 이렇게 총 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넷프로는 인공지능 기술로 캔과 투명 페트병을 인식해 스스로 회수 선별하고 캔과 투명 페트병 외에 다른 물질을 넣으면 자동 반환합니다. 이 넷프론의 2021년 운영 실적을 분석해보면 원주 시민 4,765명이 이용해 수거량은 총 39만 1,335개에 달합니다. 이 무게로는 약 8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건데요. 적립된 포인트는 385만 9,335개로 166만 2,550원이 현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죠. 많이 나열돼 있죠. 예. 넷프론 운영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프론 전담관리 직원이 있어서 주변 환경 정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넷프론을 이용하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친구가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여기 가면 재활용을 버리면 돈을 적립을 해준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보고 주워서 갖다 넣어보고 그래요. 네, 이용할 거고 또 널리 모르는 친구들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 싶네요.
이거는 길 가다가도 보면 우리가 막 버려진 PT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원 같은데 특히나 나무 밑에 숲에 버려진 것들 보면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그거 좀 뭐 운동 삼아 눈에 보이니까 넣고 정립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네프로 지금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프론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해서 주변에 쓰레기를 몰래 놓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네프론 이용 전에 라벨 등과 같은 재활용품의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네프론 주변에는 쓰레기를 두고 가지 말고 네프론을 이용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프론을 활용한 스테크를 비롯해서 원주시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 중이고요. 재활용품의 쓰레기 차량도 재활용 폐기물이 훼손되지 않는 비압축 방식으로 전환 중인 상황입니다. 또 올해는 농촌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같은 분리배출 취약지역 환경을 더욱 깨끗이 하기 위해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재활용 정책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원주시역에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좀 더 많이 좀 설치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보다 쉽게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내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끌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알펜시아 리조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무대 아니었습니까? 이 민간 매각이 최종 마무리가 되었군요. 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평창 일대 신규 투자와 한류 콘텐츠 결합 등 다양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KH그룹은 지난 18일 강원도개발공사에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대금을 100% 납부했는데 총 매각 대금은 7,115억 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측은 지난해 8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KH 측이 계약금으로 712억 원을 냈고 골프장, 호텔, 콘도 회원권 분양 대금에 채무 2,600억 원을 KH 측이 떠안게 됨에 따라 이날 잔액 3,800억 원가량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금액은 전액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인데요.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10여 년간 매각에 실패해오다 2020년 10월 공개 매각으로 전격 전환해 4차례 공개 매각과 2번의 수의계약 공고에서 유찰을 거쳐 KH 강원개발이 인수자로 결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있었고 사실 이제 7천억 원의 이제 그 매각 대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부채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한시름 덜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장기간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또 업무 소홀로 이 상사에게 질책을 받을까봐 이 공문서를 위조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군요. 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38살 여성 A씨 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민원실에서 건축 신고, 허가 업무를 맡았던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인한 상사의 질책을 염려해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위조했는데요. 같은 해 9월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몄습니다. A씨는 2019년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또다시 공문서를 가짜로 꾸미는 등 총 약 10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공문서 위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공문서라는 것은 정말 위조를 하면은 이 중하게 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번 글쎄요. 이거 정상적으로 결제된 다른 공문서에서 이 결제자의 명의와 문서 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부분들 캡처해서 이 붙여넣는 수법을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된 건축 허가 공문서의 상대방인 신청인은
행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러나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거나 당사자의 공법상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겼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일 것이라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주류 가격이 좀 줄 인상할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고 있군요. 어느 정도 오르겠다고 합니까? 네,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 때문인데요. 강원도 내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화이트 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7.9% 인상합니다. 2019년 5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인데요. 이에 따라 참이슬 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한 병은 현 1,081원에서 1,166원으로 85원 오를 예정입니다. 소주값 인상 배경에는 에틸알코올인 주정과 포장재 등 원자재값 상승에 있는데 앞서 지난 4일 대한주정 판매는 10년 만에 주정 가격을 7.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도 참고해야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김지원 기자였고요. 자, 2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